네, 안녕하세요. 자,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주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말에 선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요 시황 방송,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추가적인 영상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층범 주의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뭐 해외 주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급등주,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작전주 뭐 이런 종목들을 무료로 뭐 추천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카오톡으로 해서 뭐 헷갈릴 것 같다. 저희 찾아오시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여기 항상 나와 있는 이 폼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직접 다 들려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저희 직원분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상담을 도와주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회사랑 거래를 하셔야지 그 전에 제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절대 금전 거래는 금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자, 해외 주식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먼저 이제 치고 갔다. 그동안 나스닥이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쉬는 구간 나오면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슈랑 뭐 만들어 놓고 결국 다우지수는 위아래로 한번 움직이긴 했지만 이렇게 횡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위쪽 3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선을 돌파했는데 한 번에 넘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60일선, 21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좋고 살짝 이탈했다 올라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혹은 역헤드앤 숄더 움직임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기보다는 그래도 횡보하는 쪽을 선택을 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소폭 하락된 걸로 보이지만 21선 저항받고 횡보하고 61선 정도는 유지해줬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양봉을 세워주면서 양호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날짜 그냥 남겨두고 하루 그냥 일찍 그냥 서명해버렸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3조 달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프라 부양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친환경 쪽이나 이제 뭐 SOC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뭐 친환경 얘기 나오는데 3조를 다 친환경에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등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친환경 쪽에다 좀 큰 비중을 두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이제 고용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건 SOC 투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정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21선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요 60일선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단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회귀했다라는 거, 하단 이탈 안 하고 회귀했다라는 것만 해도 괜찮다. 최악의 경우 잠재된 악재가 있어서 그게 발표가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재된 악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려감만으로는 불확실성만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다시 회귀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간에 수급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이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뭐 받쳐주면서 양호했다. 선물 옵션 만기일날 기관이 떠넘긴 물량을 외국인이 바로 처리해버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뭐 어제도 뭐 매수를 하면서 뭐 수급 종양도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눌려있던 수급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930포인트 넘어가는 게 관건입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자율반등 구간이 이 정도는 그냥 올라오는 거고, 여기가 전후 2% 올라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스레 당연히 올라오는 거고요. 935 구간을 넘어가느냐, 여기를 넘어가면은 단기 저항도 넘어가고 21선도 올라타는 겁니다. 이 930포인트 단기적으로는 돌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930 바로 위에 950까지 있죠. 930이 1단계, 2단계가 950포인트인데 930은
뭐 한 번, 두 번의 가능성이 있어서 950은 조금 봐야 돼요. 950까지 넘어가면 1000포인트 다시 도전하고 한두 번 또 도전하면 1000포인트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950 넘어가면 아예 그냥 시장 조정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930부터 단계별로 가자고요. 뭐 코앞이지만 21선 넘어가고 그다음 61선 넘어가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출발하면은 1000포인트는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급 때문에 눌려있던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실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반등 구간 나오면서 이제 아예 넘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21선 정도는 살짝은 올라탔어요. 추가적인 뭐 상승이 못 나온 건 아쉽지만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넘어가면 이제 87,000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 다시 그려질 수 있고 9만 원까지 넘어가면은 아예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SK하이닉스가 더 유망하고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만 원 이제는 뭐 이탈해도 상관없고 13만 원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한 차례 더 올라왔다. 다음 14만 5천 원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이 돌파 시도 한번 나온 다음에 휴식 구간 21선 조정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은 16만 원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단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상승, 휴식, 상승, 기간 조정, 상승, 기간 조정 그리고 상승 후에 요 가격 조정 하나 받았죠. 그러면은 위에 올라서 14만 5천 원 쪽으로 다시 붙어서 가면은 요게 기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은 하이닉스는 그냥 얘는 그냥 추세적으로 상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14만 5천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위쪽에 저항을 좀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 돌파를 해야 된다. 일단 하락 수렴하는 과정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한 8만 원 쪽으로 수렴하는 이 과정부터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미국에다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SK이노베이션은 뭐 유럽도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다 조금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삼성SDI는 유럽 쪽에다 좀 강한 힘을 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이 이제 삼성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 SK 그리고 LG는 그냥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이제 가장 뭐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중 하나라고 할게요. 일단은 겸손하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뭐 높은 점유율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국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 CATL이랑 비슷한 뭐 점유율을 다투고 있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90만 원 아래로 당분간은 내려갈 일이 없다. 근데 만약에 내려가서 80만 원 이 구간 준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절호의 기회는 맞습니다. 90만 원 회복하자마자 뭐 좋은 모습 보이는데 22선이 아직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려야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도 쉬어야 되고 이 구간에서 쉬어도 다시 뭐 쉬는 구간 이렇게 돌리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형주잖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가온미디어 한번 보면은 이게 중동 아프리카 최대 통신사 에티살렛에 AI 셋톱박스 공급한다라고 해서 또 멋진 모습 보였는데 가온미디어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에티살랏이라는 기업이 말씀드렸듯이 중동하고 아프리카 최대 통신사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조금 좀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OU를 많이 체결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에이스테크하고 MOU 체결했다라는 거 뭐 확인시켜 드렸죠. 근데 이제 과도하게 기관이 수급으로 누르면서 밀어내렸는데 지금 뭐 이 2만 원을 이탈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구간이고요. 사실 이 기업도 2만 5천 원 아래 있을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에티살랏이 좀 이제 다시 우리나라랑 또 이제 밀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한 10년 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10년 전에도 LG전자에서 이제 스마트 TV 이 부분은 이제 중동 지역이랑 해서 뭐 보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MOU를 맺었었고 KT 같은 경우도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 기업하고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친숙할 수도 있고 좀 호의적인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쿠팡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동방을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뭐 당분간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뭐 동방 같은 경우는 9,0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9,0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정리, 왜냐면 밑으로 한번 축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도 정리 못하신 분들은 9,000원까지 훅 내려와 있죠. 지금 11,000원 구간에서. 이 종목이 지금 11,000원 구간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9,000원, 하단은 9,000원 잡고 상단은 11,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 13,000원이 되겠죠. 2,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이에 현재 갇혀서 박스권이다. 근데 하단이면은 공략은행보다 9,000원 이탈 시에는 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이건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다고 해서 동방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쿠팡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쿠팡 시총이 100조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이 100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치면은 시총 1위가 삼성전자죠.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이 100조가 살짝 될까 말까 해요. 지금 100조가 됐다가 안 됐다가 지금 이 수준이에요. 100조에서 99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2위 수준입니다. 100조면. 종가 기준으로. 종가로 100조면 SK하이닉스보다 오늘 현재 종가는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이죠. 이게 국내 시장에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요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하고 우리는 이제 평소에 느끼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보면 우리는 전제국가란 말이에요. 휴전국가라서 거기에서 오는 디스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신흥국이라서 오는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많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신규 IPO,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이제 새로운 기록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IPO 쪽에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사항 말씀드렸고, 동방 외에도 뭐 KTH라던가 뭐 KCTC, 뭐 다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상승이 정체되면서 이렇게 슬슬 밀려내려오는 모양이 있는데, 마지막 한 방이 남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정리 구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지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동방은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날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다날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고, 여기 좀 이슈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날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날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은 결제 관련주들은 코로나 수혜 쪽으로 해서 언택트 쪽으로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개념이 다르다. 다른 기업처럼 쿠팡 때문에만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쉬면은 쉬는 구간에서는 또 잡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흥국 FMB나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정리 단계에 이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TK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려서 그러는데, SM 상선 이게 작년에 적자 전환됐다라고 해서 밀린 것처럼 나오는데, 적자 전환된 거 말고 이 전이 이렇게 올라온 게 SM 상선 IPO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그랬죠. SM 상선이 대체 뭔데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해운업종 하면은 가장 1위였던, 단연 1위였던 기업이 원래 한진해운이죠. 그리고 나서 뭐 현대상선이 있고, 그 다음 뭐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뭐 이런 기업들이 쭉쭉쭉쭉 있죠. 그런데 이 한진해운 지금 찾으면은 없습니다.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한진해운 뭐 경영권 논란 붙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한진해운이 이렇게 없어지고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걸 인수한 기업이 SM그룹입니다. 그리고 SM그룹 산하에서 이제 주도한 기업이 SM상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SM상선이 상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SM상선이 그냥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곳이 아니구나.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큰, 최근에 해운업종 올라가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K케미칼이 그래서 29.5, 그러니까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진해운이라고 하면은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무역 쪽이 트로이카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죠. 무역 쪽하고 뭐 증권하고 건설하고 뭐 해서 뭐 철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트로이카주 이렇게 올라올 때 주도했던 2000년대 중반의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 상승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포인트 처음 돌파할 때 주역이었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제 한진해운을 한때 세계 5위에서 6위권에 있던 해운사예요. 우리나라 뭐 단연 톱이었고요. 이 SM그룹이 인수였고 이 SM상선이 이제 뭐 IPO를 한다라고 해서 TK케미칼이 좀 이슈가 된 것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칼럼 올려드린 거 중에서 요 그 쿠팡 올려드렸었죠. 이때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이런 동반이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 말고 저라면 그냥 여기 나와 있죠. 핑크퐁 관련된 이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건 동요계의 BTS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할머님 할아버지 뭐 손자 손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도 알 수밖에 없어요. 핑크퐁하고 아기상어를. 네. 이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써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상장을 안 해도 그냥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요계의 BTS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의 모회사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출판사는 상장하면은 좋고 상장 안 해도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좋다. 테마성 종목보다는 그냥 연계회사라서 그냥 물류를 담당한다. 아니면 여기에 뭐 OTT를 담당한다. 뭐 이런 거 말고 아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런 삼성출판사 같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만약에 그냥 성장성만으로도 투자할 만하고 상장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면 지분 가치도 좋고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정도지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상장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 당시에 2만 원대였는데 벌써 2배 이상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D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남아의 이제 우버라고 불리는 우버는 다들 아시죠?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랩이 이제 나스닥 쪽 이 미국 시장의 스펙이랑 합병해서 상장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DPC의 자회사 100% 자회사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 작년에 이제 빅히트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왜 밀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만큼 밀린 건 아이러니에 밀릴 수는 있는데 이 15,000원 아래까지 내려올 정도인가. 그리고 12,500원 이 구간은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수급적으로 이것도 밀어내린 거죠. 상장 이슈 나오기 전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려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빅히트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1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반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거를 악재처럼 여겼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10,000원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12,5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 넘어가면은 15,000원 기본으로 17,500원 정도 20,000원 돌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현재는 가능성이니까 현재는 12,500원 아직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 정도 상황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합병에 대한 자회사를 이제 합병하는 거죠. 그래서 DPC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합병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기업이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DPC랑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처럼 아직 합병 뭐 되는 건 아닙니다.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할과 합병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 이슈가 나오는 기업이고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굉장히 투자를 잘한다라고 제가 한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한 것 같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팡 다음 타자로 이제 마켓컬리 얘기가 나오죠. 이제 뭐 새벽 배송을 떠나서 뭐 샛별 배송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관련돼 있는 이제 경쟁업체 쪽 투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나 이제 뭐 미래에셋 벤처라던가 아니면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투자 기업들 그리고 SK넥스트웍스 뭐 이런 쪽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우양은 기존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양이라든가 뭐 팜스코, KC피드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콜센터를 구축한 이런 있는 뭐 ECS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크레인 사이언스 비롯해서 뭐 위닉스라던가 뭐 50 웰크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마스크 관련주는 작년에 워낙 해먹어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고 올라오면 좋은 거고 워낙 또 많이 쉬긴 했으니까 50이나 웰크론이나 뭐 모나리자나 이런 뭐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많이 쉬었으니까 이것도 좀 과하게 좀 다시 한번 밀리긴 했죠. 그래도 꿈틀대고는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저항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차례는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거는 이제 뭐 그린사이언스, 미닉스 이런 필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뭐 이런 관련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3조 원 부양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민주당에서 친환경 쪽 얘기하지만 친환경 하나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친환경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SOC, 뭐 최근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죠.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계 관련주가 전일날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국내 쪽도 당연히 기대감이 있지만 해외 쪽, 특히 미국이나 이런 해외 쪽에 기술력을 이제 뽐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두산바켓이나 뭐 아니면은 뭐 진성 TEC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저는 뭐 좀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5G나 이런 인프라 관련된 투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알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주말이나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올라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시황 영상 외에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최대한 빠른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